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향 가는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을 터치스크린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자, 이른 새벽부터 출발한 분들 많으실 텐데 정체 구간 많아졌습니까? 네, 낮이 되면서 귀성 방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정체 또 서행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로드플러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부 또 서해안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또 중부고속도로도 곳곳에서 서행하는 구간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수도권을 벗어나서 청주 또 대전 등 까지 막히는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고향 가는 길의 경우에는 오후부터 차차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구간별로 교통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그러면 도로공사 CCTV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모습입니다. 이곳은 서울 요금소 부근인데요. 앞쪽으로는 흐름이 원활해 보이지만 저 멀리 보시면 차량이 좀 막히기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부고속도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서울 요금소 부근인데요. 오른쪽, 이 남이 쪽으로 가는 방향에 차량이 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에 있는 여주 분기점 모습인데 오른쪽에 창원 가는 방면은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왼쪽에 원주 가는 방향 차량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이죠. 서평택 나들목 구간인데요. 왼쪽에 목포 방향 계속 정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까지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대전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보는 아래 나가는 주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로드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휴게소에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당에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너무 밀집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가 나온 것이고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이어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어제보다 확진자가 8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2,087명입니다. 국내 발생 2,047명, 해외 유입 40명입니다. 하루 새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는데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 확진자가 이렇게 몰렸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700명대로 나흘째 7에서 800명대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73.8%입니다. 대구, 충남, 그리고 전북에서 확진자가 70명 넘게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라 더 걱정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빠르게 퍼졌던 여름 휴가철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부 최근 자료를 보면 이번 연휴 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427만 대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코로나 이전인 2년 전보다는 16.4% 줄었지만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해보다는 33.5%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30% 중반대고 감염 확산이 빠른 델타 변이가 퍼져 있어서 추석 뒤 상황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추석 때 가족 등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만큼 예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목표였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을 보겠습니다. 70.3%입니다. 18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81%가 넘습니다. 접종 완료도 42.7%입니다. 어제 하루 1, 2차를 합쳐서 접종 110만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1차 목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연휴 기간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포함해 23일까지 바뀐 방역 수칙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일단 전국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에는 이렇게 4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가 4명 더 추가로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2차 접종을 받은 지 2주가 넘어야 접종 완료자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만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외식이나 성묘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만 최대 8명이 함께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있네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087명입니다. 이 금요일 집계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또 역시 73% 가까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 닷새 연휴 시작입니다. 비수도권으로 감염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앞서 말씀 있으셨듯이 1차 접종 이제 70% 달성을 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것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는 큽니다. 하지만 현재 델타 변이가 완전 우세종인 상황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이제 SNS 당일 예약이나요, 의료기관별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도 이제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1차 접종 받았던 기관과 다른 곳에서도 2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6주였던 화이자와 모더나 간격이 각각 3주에서 4주,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4주까지로 줄었기 때문에요. 네. 이 잔여 백신 이용하시면 2차 접종 간격을 좀 더 당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평일과 같이 이상 반응 신고 체계는 운영이 또 됩니다. 이상 반응 신고가 이제 의사분이 신고하시거나요, 접종받은 사람 보호자분들이 예방 접종 도우미 누리집 통해서 이상 반응을 보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이제 일상 회복으로 이제 전환하자 이런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이제 방역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단계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자는 건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확진자 기준으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정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와 또 사망자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외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거리두기 단계는 거의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단계를 계속해서 오랜 기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랑 싸워온 지 거의 1년 9개월째인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죠.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 체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먼저 의료 체계 측면에서 보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택 치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호흡기 전담 병동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네, 기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선별 진료소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이요, 코로나19 진단이 네. 앞으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또는 기존의 병원이나 의원의 외래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우에는 전국에 516곳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단순히 해열제를 처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증상이 좀 있고 위험하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고요, 또 경구 치료제가 출시가 되면 네.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무증상의 이제 경증 환자들 경우에는요, 재택 치료로 전환을 하고요. 이제 의료 체계가 이런 측면이 있다면 방역 체계는 역시도 또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앞서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해외 사례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먼저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전면 락다운을 했다가 이제 전면 봉쇄 해제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요. 네.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 이제 싱가포르 경우에도 역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과는 다르게 전면 해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확진자 수가 300명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잘 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향과 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형 모델을 잘 설계해야겠군요. 네. 예. 자, 신민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백신 접종을 추진하던 미국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단이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에 반대하며 공개 투표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두 번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성인에게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지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는 코로나 3차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의 사례에서 감염은 물론 중증 질환에서 최대 11배 효과가 높았다는 이스라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It's quite persuasive to me that it will be wise to give boosters to people over the age of 60. I am not convinced that this data is persuasive to give boosters to everybody. 그러나 몇 시간의 경론 끝에 벌인 투표 결과는 백신 3차 접종에 반대한다는 것. FDA 자문위원 18명 중 1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Whether young, healthy people need it, I'm much more skeptical. FDA 자문위원들은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시 항체 형성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금 2차례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3차 접종 시 백신의 용량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ffectiveness data is pretty much limited to boosting antibody levels, and without a very good correlative protection, we can't really evaluate how effective that's going to be. 바이든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백신의 3차 추가 접종을 추진해왔던 상황. 그러나 FDA 자문단의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FDA 자문단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 식품의약국이 통상적으로 자문단의 결정을 따라온 만큼 미국에서 코로나 3차 백신 추가 접종은 당분간 결정이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다음 달에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는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들만 보상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점들을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은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 업종입니다. 폐업한 여행사가 1,300곳이 넘습니다. 대형 여행사도 자산 매각, 인원 감축, 무급휴직 등을 총동원해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출근 안 한 지 거의 한 2년째 돼가고 출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누가 남아있고 누가 출근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여행업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만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행사, 헬스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은 못 받습니다. 금지와 제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차원은 논의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뭐 명백하게 법적으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간접 손실이 많은 업종일수록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로 가면서 인원수 제한이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시간 제한 하나만 가지고 손실보상을 적용하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난제는 또 있습니다. 사정이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확보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 폭을 확인하고 계산식에 따라 손실액을 추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손실액 계산식을 최대한 빨리 정해 다음 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미군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철수할 당시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드론 공격을 단행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폭으로 드러났고 테러단체 소속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대거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군 당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차량을 드론으로 공습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불 공항에서 추가 폭탄 테러가 발생할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격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오인 폭격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만 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폭격 대상 차량 역시 물통이 담겨있던 트럭이었고 공습 직후 발생했던 2차 폭발은 당초 미군이 설명했던 무장단체 폭발물 때문이 아니라 주민 밀집 지역에서 프로판 가스 등이 터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 사령관은 해당 공격을 참담한 실수로 규정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This strike was taken in the earnest belief that it would prevent an imminent threat to our forces and the evacuees at the airport. But it was a mistake, and I offer my sincere apology. 그러면서 파괴된 차량이나 사망자들은 카불 공항 내 미군에 대한 위협이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드론 오폭에 대한 책임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폭격 현장 영상과 피해자 주변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군의 오폭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입건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의 상당액이 화천대유에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사건이 5천여 건으로 5년 사이에 3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적발 건수는 2015년 7,6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5천여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 계단과 대합실, 버스와 지하철 내 숙박시설, 목욕탕, 화장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 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인들이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자주 보도되면서 상대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륙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제가 30분 전에 찍은 서울 여의도의 풍경인데요. 이렇게 푸른 하늘 보면서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선선했는데 벌써 서울은 현재 기온 26.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태풍은 일본으로 향한 뒤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 후면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북 지역과 전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연휴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오전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7도, 전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2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